안녕하세요. 인류의 역사는 훌륭한 건축가와 건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집으로 사용할 구조물을 건축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동물들이 복잡한 구조물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때 인간은 여전히 동굴에 살고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자연의 놀라운 건축가 몇몇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동물은 바로 자연의 벌목꾼이라고도 불리는 비버입니다. 비버는 물과 땅 위에서 생활하고 쥐와 같은 설치류로 카피바라 다음 두 번째로 큰 설치류입니다. 자연의 벌목꾼이라는 별명답게 비버는 거대한 앞니로 나무의 몸통을 잘라 쓰러뜨린 후 나뭇가지와 돌멩이, 진흙을 이용하여 강을 가로막는 초대형 댐을 건설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댐은 물의 흐름을 막아 연못이 생기게 되고 이 연못의 가운데 더 많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마치 물 한가운데 있는 섬 같은 모양의 집을 만듭니다. 이 집은 비버로찌라고도 불리는데 수영을 할 수 없는 포식자로부터 비버 가족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만의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 잡이가 더 수월하도록 도와줍니다. 댐과 비버로찌는 종종 수리가 필요한데 부모 비버가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으면 새로 태어난 자식 비버들이 댐과 로찌 수리를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댐은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커지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댐은 캐나다에 위치하고 길이가 약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버는 강과 주변 환경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댐과 같은 인프라는 다른 많은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비버는 자연에 있어 핵심종으로 여겨집니다. 드넓은 평야를 걷다 마치 공동묘지같이 빼곡히 솟아있는 비석들을 마주친다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두 번째로 만나볼 집짓기 장인과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나침반 흰개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식하며 이런 쐐기 모양으로 우뚝 솟아있는 둥지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둥지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언제나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나침반 흰개미라는 특이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런 남북 방향은 아침과 저녁에 태양의 따뜻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둥지가 과열될 수 있는 한낮에는 태양에 덜 노출되도록 합니다. 둥지는 흙과 흰개미의 침, 그리고 배설물이 섞여 만들어져서 외부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는 반면 내부의 방과 방 사이는 종이와 비슷한 재질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지어진 큰 둥지에는 최대 100만 마리의 흰개미가 살 수 있고 각각의 둥지마다 여왕과 왕이 있습니다. 나침반 흰개미의 둥지는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비가 적게 올 때는 먹을 것을 저장하는 창고에 음식을 충분히 저장을 해뒀다가 우기가 시작되고 땅이 범람할 때면 안전한 집안에서 미리 보관된 식량을 바탕으로 홍수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집을 마련한 뒤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는 것은 언제나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동물도 자기 집을 예쁘게 꾸미는데 꽤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바로 보겔콧바오새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뉴기니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겔콧바오새는 올리브 브라운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바우아새입니다. 바우아는 이 새가 만드는 오두막과 비슷한 구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나뭇가지와 풀로 만들어지고 보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두 개의 막대기로 기둥을 세워 입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수컷 보겔콧바오새는 오두막을 만든 다음 마당을 마련해 놓습니다. 이 마당이 바로 자신의 인테리어 감각을 뽐내는 곳으로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이끼를 깔아 놓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장식품으로는 색감이 강렬한 꽃이나 과일, 반짝반짝 빛나는 물건같이 눈에 잘 띄는 물건이 주로 해당됩니다. 마당을 꾸미는데 진심인 보겔콧바오새는 마당에 있는 자신의 작품이 최상의 상태인지 항상 확인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더 멋진 장식을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모아놓은 수집품들을 적절하게 전시하여 이웃보다 멋진 컬렉션을 가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건이 희귀하고 참신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희소성이 높은 장식품들은 패션과 같은 트렌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 가치가 높은 아이템들은 이웃 주민이 훔쳐가기도 한다니
희귀템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다른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것은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암컷 보겔코파옷에는 이 오두막을 방문하여 전시된 보물 수집품이 마음에 드는지에 따라 수컷을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수컷은 암컷과 함께 드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는 해피엔딩이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예술적 감각을 불태워 마련해 놓은 이 오두막은 막상 새끼를 낳고 기르는 장소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이는 지식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이를 다른 용도로 쓰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 말벌입니다. 종이 말벌은 우리말로는 쌍살벌로 불리는 것으로 복부가 잎사귀 모양인 것이 특징인 말벌입니다. 이 곤충의 이름에 종이가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스스로 종이를 만들어 둥지를 짓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죽은 나무를 잘게 씹은 뒤 자신의 침과 잘 섞습니다. 그 다음 반죽이 된 나무를 가지고 이리저리 모양을 잘 만들어 둥지를 만듭니다. 둥지는 하나의 줄기로 매달려 있고 말벌의 숫자가 늘어나면 둥지의 크기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둥지의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집은 물에 방수가 되어 비가 와도 찢겨나가지 않고 종이 말벌의 침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이 해충을 쫓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종이 말벌의 집은 마치 우산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산 말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우산이랑 비슷한가요? 누가 봐도 종이 말벌의 집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 둥지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집의 지붕이나 울타리같이 꼭 자연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이 말벌의 집을 발견하신다면 조심하세요. 종이 말벌은 일반적으로는 사납지 않지만 우연히 그들의 둥지에 뛰어들거나 그들의 영토에 침입한다면 자신들의 둥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침입자를 물리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말벌에게 쏘이기 전에 얼른 그 자리를 피하는 편이 낫겠죠. 폭풍우 속에 난리가 나고 있는 밖을 보고 있으면 비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집짓기 장인도 발을 뻗을 수 있는 공간과 비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는 집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상징하는 새로도 알려진 루포오스 호르네로는 네모난 모양의 꼬리와 약간 구부러진 부리가 특징인 새입니다. 이 새는 빨간 화덕새라고도 불리는데 나뭇가지 위에 진흙을 이용하여 마치 음식을 할 때 사용하는 화덕처럼 생긴 둥지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빠르면 5일 이내에도 지을 수 있지만 보통 한 쌍의 루포오스 호르네로가 수개월이라는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듭니다. 만들어진 집은 자연의 포식자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버려진 루포오스 호르네로의 집은 곧 다른 새들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루포오스 호르네로의 집은 나무뿐만 아니라 인간의 손길이 닿아 있는 울타리나 전봇대 위, 그리고 빌딩 위에 짓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처럼 매우 견고한 이 집은 새가 어디든지 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최소 관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